오늘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중독, 과의존이 되기도 하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중독, 과의존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은 먼저는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습관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접한 게임이나 SNS, 웹툰, 또 영상, 또 도박, 음란물 등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나의 채우지 못한 욕구들을 만족시켜 줌으로 인해 반복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어떤 동기가 됩니다. 이 습관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운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하기, 턱걸이 하기, 윗몸 일으키기 하기를 통해 내가 이전에 없었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공부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공부 습관을 만들기 전에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자에 앉아있기 위해서 졸면서도 의자에 앉아있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을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단계를 차근차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의도치 않게 몸에 배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똑같은 길로 학교를 갑니다. 또는 같은 길로 회사를 출근합니다. 그런데 내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업무 때문에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평소처럼 학교 가는 길로 가거나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습관이 배어서 항상 회사에 출근했던 그 길로 운전하는 것, 이게 내가 의도치 않게 그것들이 습관에 내 몸에 배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습관들이 우리를 중독에 빠져들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몰입에 빠져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들까요? 작년 2019년 기준 중독 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유아 22.9%, 초등학생 24.4%, 중학생 34.7%, 고등학생 29.5%, 성인은 18.8%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치만 보면 단순하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중독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그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 때 늦게 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이롭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빨라도 초등학생, 좀 늦으면 중학생, 좀 더 늦는다 라고 생각하면 간혹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 스마트폰을 구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중독률은 사용률과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9.8%입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반면 성인은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청소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의외로 성인분들 중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이 높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독률, 과의존에 빠진 20%에서 30%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70%에서 80%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대에 같은 기기를 사용하고 비슷한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70에서 80%의 사람들은 과의존, 중독에 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 문제로 드러날 때 그것을 회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엄마나 아빠 또 친구에게 한 소리를 듣거나 등짝을 한 대 맞았을 때 자신의 행동이나 습관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밤새 게임을 하다가 아쉽게 졌을 때 순간 욱하는 마음에 책상을 내리쳐서 책상을 부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손에 피가 흐르는 제 모습, 그리고 책상에 부서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났을 때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가 치유력이 있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가 처음에는 아프고 그곳에서 피가 나지만 이 피로 인해 이 상처의 부위가 응고되고 딱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제 이곳에 상처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자가 치유력이 있죠. 저는 여러분의 이런 자가 치유력을 믿습니다. 여전히 70에서 80%의 사람들은 건강한 습관과 자기 통제력으로 인해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간 흐트러질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20%에서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나는 틀렸어. 아닙니다. 최소한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정해진 장소에서만 스마트폰 사용하기, 저녁 먹기 전에 영어 단어 1개 암기하기 등등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면 자기 조절력, 자기 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스마트폰 컨텐츠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독되는 사람과 중독되지 않은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자기 조절력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행동에서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다면 다른 행동에도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강익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